자, 오늘 다룰 주제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바로 북한 체제의 붕괴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실제 비상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만약 정말로 북한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한번 보시죠. 당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든 잔재들을 없애버리겠다. 딱 들어도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조한범 박사 같은 분들은 이걸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의 고백이라고 분석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벌써 집권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없애야 할 잔재가 남아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이건 오히려 체제 내부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기관과 전략가들이 밤새 고민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굳건해 보이던 이 고립된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 디데이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붕괴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그 징후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선 경제가 말이 아니죠. 일부 지역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000원에서 4만 원까지 폭락했다고 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또 남한에서 쓰는 오빠라는 단어 하나까지 금지시킬 정도로 외부 문화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이 밥의 고깃국은요? 대부분 평생 소고기 구경도 못 해본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북한 체제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슬아슬한 시스템이 정말로 뚝 하고 부러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요, 붕괴와 동시에 마치 도미노처럼 세 가지의 거대한 위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북한의 붕괴는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급속도로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중앙 통제가 사라지면 군 지휘관들이 각자 무기랑 자원을 들고 일어나서 군벌이 되겠죠. 그럼 바로 내전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 와중에 주인 잃은 대량 살상 무기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굶주린 주민들은 살기 위해 국경으로 몰려들겠죠. 정말 완전한 혼돈의 연쇄 반응입니다. 그중 첫 번째 위협은 이건 그냥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핵무기죠. 최소 35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핵탄두들이 갑자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대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 그리고 탄저균이나 천연두균 같은 생물학 무기까지. 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암시장에 풀려서 돈만 주면 누구든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마지막 위기는 바로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닥치는 거죠. 일부 연구에서는요, 최대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의 난민이 살기 위해 남쪽으로 휴전선을 넘으려고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까요? 자,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주인공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두 나라, 바로 한국과 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북펜에 개입해야 할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그 목표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한국은 헌법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도주의적 책임도 있죠.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든 국경에 친미통일 국가가 들어서는 걸 막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땅을 두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주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한미연합의 작전계획 5029나 중국의 소개화 계획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수없이 훈련까지 하고 있는 살아있는 계획들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한국, 중국, 어쩌면 미국까지 여러 외부 세력들이 북한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복잡한 상황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물론 남한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이겠죠. 우리 헌법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국이 개입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괴뢰 정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중국과 한미가 점령한 지역을 기준으로 새로운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한반도가 영구적으로 두동강 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 강대국이 북한 땅을 나눠 갖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특히 학계나 전략연구소에서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이 4개국 분할 통치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미, 중국, 러시아가 각각 주요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수도인 평양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게 특정 강대국의 독주는 막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한국이라는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시나리오와 계산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선언한 두 국가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아예 폐기하고 이제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심지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고 공식화한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비슷한 목소리가 최근 남한의 일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법적 명분이 바로 이 두 국가론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당신들 스스로가 서로 다른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다른 나라 영토에 군대를 보내고 통일을 주장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궁색해지는 거죠. 이건 사실상 불법적인 침략행위라고 주장할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준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 관념과 공유된 역사가 과연 이 첨예한 국제정치와 분단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낼 만큼 정말로 강력할까요?